이지율. 네, 앉으세요. 이름? 박가빈이요. 네, 이름? 이지율. 예. 땡땡. 잘 살았어요. 카카오톡방에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오늘의 순서 카카오톡방에 올라와 있는 질문부터 하고요. 아직 안 올린 사람 있으면 지금이라도 올리시고. 누구십니까? 네, 이도규요. 예, 동규 앉으세요. 공통수학 1 조금 했는데 다는 안 했고 공통수학 2 해도 되느냐? 됩니다. 앉으세요. 네. 내일 오면 돼요. 내일도 근데 늦게 들어오나? 죄송합니다. 내일도? 오늘은 1시간 하고 가는 거야. 아, 네, 아니 끝까지요. 끝까지 해요. 잘 정리됐네. 체론 내시고요. 요즘 광고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요거부터 할게요. 필기 잘 하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다시 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맨 처음에 x 값이 0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x에 0을 대입을 해보면 참이 아니거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x가 0이 아닌 해. 안녕하세요. 이름? 보세요. x가 0이 아닌 해라는 건 알겠죠? 왜냐하면 0을 넣었는데 참이 안 됐어. 0을 넣었는데 참이 됐으면 0이 해일 텐데 0을 넣어봤는데 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0이 해가 아니라는 사실은 내가 알게 된 거예요. 0이 아닌 해예요. 그래서 0이 아닌 수로는 양변을 나누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0이 아닌 수로 양변을 나누어 줍니다. 나누면 이것도 나누고 이것도 나누고 이것도 나누고 이것도 나누고 4개의 항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x로 나누어주면 공평하잖아. 그치?
그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이건 x값 하나씩 약분하고 나면 x가 되고 요거는 x분의 1이 되고 이건 x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그 마이너스 4를 반대편으로 보내면 여기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와서 더해지면 플러스 4가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이 계산법을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왜 이렇게 중간부호가 마이너스지? 저희가 중간부호가 마이너스면 공식을 한 번 적용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 적용해야 돼. 예.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 뭐가 있을까 하고 한번 살펴보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이런 공식. 여러분 공식 다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외우고 있습니까? 외워주고 있어야 되는데 너 없을 때 우리끼리 테스트 했거든. 그때 그 다음에 a-b의 제곱은 이런 공식. 그리고 쌤이 변형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기본 공식을 활용하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용해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은 이건데 이거를 써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야. 맞지요? 맞지요? 네, 이게 다 우리 배운 공식 맞죠? 배운 공식이고요. 여기에다가 한 번은 a 자리에다가 x를 놓고 한 번은 b 자리에다가 x분의 1을 놓고 쫙 다시 쓰는 거야. 쫙 다시 쓰면 x 놓고 x분의 1을 놓고 다시 쓰고 x 놓고 x분의 1을 놓고 다시 쓰고 x 놓고 x분의 1을 놓고 쫙 다시 쓰고 한번 써보세요. 자기가 쓴 결과가 내가 쓰는 결과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공식 적용 연습이라고나 할까? 처음 하는 친구들인데 지금 벌써 다 했으면 굉장히 잘하는 건데 타고나신 겁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한 1분 더 줄 수 있는데 빨리 적용해보죠. 다 해봤어요? 쭉 그대로 대입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거 연습을 해보았고요. 그러면은 내가 한 거랑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냥 2하면 되지. 맞습니까? x하고 x분의 1이 만나서 역수끼리 만나서 곱해져가지고 이거 둘이 역수관계거든. 만나서 곱해지면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이렇게 하고 여기 빼기 2 이렇게 하고 끝나지? 맞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수관계끼리 만나서 곱해졌기 때문에 사라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수관계가 있어요. 여기까지 했으면은 잘 온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맞게 잘 한 겁니다. 맞는지 한번 보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을 거야. 너 아까 4라고 했지? 그러니까 4가 제곱이 되었네. 그래서 16. 그러면은 요거는 14가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은 값이니까 14를 집어넣어. 그러면 계산하면은 12가 돼요. 제곱에서 12가 되는 수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나 있거든요. 두 개. 그래서 과연 둘 다 되느냐 아니면 하나만 되느냐를 판가름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거 보고 판단합니다. 1보다 큰 수를 역수로 뒤집으면 1보다 작아지겠지. 예를 들면 2는 1보다 큰데 역수로 뒤집으면 2분의 1이 되니까 1보다 작아져요. 맞지? 따라서 x가 1보다 크면 x분의 1은 역수가 되면 1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1보다 큰 숫자에서 1보다 작은 숫자를 빼면 그러면은 양수가 되는 거 맞지? 맞아요. 판단 됐습니까? 네. 매 순간순간 판단을 제때제때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 과목이 원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그건 것 같거든. 내가 해보니까.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제곱근 계산 중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것이므로 요거는 루트 12만 되거든요. 2루트 3. 자, 저 2루트 3을 이제 열리로 가져와. 열리로. 그러면 2루트 3이 3개 곱해졌지? 얼마인지 쓸 수 있겠지? 12 곱하기 2루트 3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24 루트 3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은 세모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가 2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3과 곱하면은 마이너스 6 루트 3. 세모를 보기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끝.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1번. 목과 나머지를 이건 여기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fx를 x-1로 나누었을 적에 몫이 그리고 나머지를 이거라고 하자. 이래도 있지? 그런데 이번에는 fx를 이걸로 나누겠다고 되어 있네. 그죠? 이거 fx 맞습니까? 이거 fx 맞아요? 아, 뭐야? 아니. 이거 fx 맞아요? 내가 좀 전에 이렇게 fx라고 썼었잖아. 그럼 이거 fx 맞아요? fx지? 검산식을 세웠으니까 fx랑 같은 거지? 맞죠? 요거랑 요거는 같은 겁니다. 중간에 등호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 fx를 나누기 3x 빼기 3 이렇게 하는 거거든. fx를 나누라고 돼 있잖아. 3x 빼기 3으로. 그래서 실제로 나누는 거야. 나누는데 이거랑 똑같게 만들려면은 여기에 뭘 곱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돼. 저거랑 똑같게 만들려면. 그런데 이 식은요 3으로 묶어보면 정체가 좀 더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3으로 묶어주고요. 요거랑 똑같게 만들려면 여기 3이 없어져야 하니까 3분의 1이 곱해져야 해. 3분의 1이 곱해져야 해.
그래야 x 빼기 1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qx도 생겨야 되니까 여기 qx도 곱해야 돼. 여기다가 요거에다가 요거를 곱하면은 x 빼기 1 곱하기 qx가 나와요.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맞죠? 그렇게 한 다음에 빼면 돼. 빼면은 r이 나와. 이게 나머지 이게 목. 그래서 보기에서 3분의 1 qx를 몫으로 선택을 하고 나머지를 r로 선택을 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지. (23번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딱 하나 이 경우인데 뭐냐면 가로를 x라 놓고 세로를 y라 놓는 것까지는 다 잘았는데 딱 하나를 못 해가지고 못 푸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길이가 20이라는 걸 생각 못하면 못 풉니다. 이 길이가 20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면 못 풀어요. 반지름 20과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x제곱 y제곱 20제곱 같다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20인 내접하는 직사각형 넓이가 88 했으니까 x 곱하기 y가 넓이거든. 88. 그러고 나서 둘레의 길이를 물으면 x 2개하고 y 2개하고 합치면 얼마냐 이런 질문이 되거든요. x y x y 그래서 x 2개하고 y 2개를 합치면 얼마냐 이게 둘레입니다. 직접 손으로 그어보는 걸 권장을 해요. 실제로 둘레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 보면 이래가지고 뭐 이런 문제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색칠된 부분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는데 손을 따라서 이렇게 그어보면 둘레가 어딘지 정확하게 아는데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저게 둘레가 이거겠지 하고 계산하면 뭔가를 빼먹은 기억이 있을 거야. 선분을 하나를 빼먹던지 아니면 동그란 부분 홀을 약간 빼먹던지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연필을 대고 둘레를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확실해지거든. 힌트. 자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고 요것도 둘레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제 제곱의 합하고 곱이 있으니까 합이 얼마냐는 질문으로 나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이용하면 곱셈 공식이 하나 떠오릅니다.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 플러스 y 구할 수 있죠. 그치? x 플러스 y를 여기서 구해가지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계산 마무리 해볼까요? 자 요거는 값이 400이고요. 요거는 여기다가 두 배 하니까 1616, 176 그러면은 576인데 저 576이 뭔가의 제곱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몰라 보기도 없으니까 뭐의 제곱인지 좀 보기 밑에 있네. 보기가 그런데 전부 다 자연수 값이야. 그러면은 여기 두 배 해서 이게 나왔다라는 거니까 2로 나누면 대강 20, 22, 24, 뭐 26 이런 것들이 x 더하기 y라 할 수 있겠다 이런 거지. 그러면은 제곱을 해서 이게 1의 자리에 6이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면 요거 가능한 거 같거든. 4로 끝나는 거. 요거 가능하겠네. 그래서 24 곱하기 24를 한번 해볼까? 96에다가 48에다가 576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24의 제곱이라 할 수 있고 여기 24를 넣으면 답은 48이 되겠습니다.
보기 있는 문제는 뭐가 편하냐면 계산 덩어리가 커졌을 적에 이거를 보기를 한번 살짝 보면 힌트가 되거든. 아, 보기 있는 문제는 그게 좋아. 보기 있는 문제는 어허, 4개 중에서 3개는 맞다 표시되어 있고 1개 별되어 있는 요거 할게요. 아, 요거 아까 했던 문제랑 같은 유형이네요. 그죠? 그치? 요거는 아까 했던 유형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이 없네. 그러면 끝났나 보다. 책 맨 앞에 보면 이름 하나 쓰시고요. 나중에 내려주세요. 할 때 내든지 뭐 어쩌든지. 자, 하나 갖고 뒤로. 둘, 셋, 넷. 하나 갖고 뒤로. 첫 페이지 한번 읽어 주실까요? 다 읽었어?
한번 읽으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읽는 시도는 필요하더라고요. 자, 오늘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공부할 거고요. 중요한 개념어가 항등식 하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조립제법 이렇게 4개입니다. 미정계수법이라는 말은 몰라도 돼요. 그냥 계산하는 방법에 이름을 붙인 건데 그냥 계산만 할 줄 알면 되거든요. 자, 우선은 2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x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 이 식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바뀔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x는 1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 식은 거짓이 되는 거지. 그런데 누군가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 식이 참이 될 수 있잖아. 미지수 값이 1이면 참이 되고 0이면 거짓이 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그걸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름이 그래. 방정식. 방정식. 그런데 그거하고 달리 2x 더하기 3은 2x 더하기 3 이런 식이 있어. 눈으로 쭉 봐도 왼쪽에 좌변의 식이 2x 더하기 3 오른쪽에 2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어떤 학생이 x는 1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맞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에 1을 넣고 계산을 해보면 상반대쪽도 5가 되고 오른쪽도 5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참이 되는 거 알 수 있지. 그리고 어떤 학생은 또 이래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마이너스 1인 것 같아 하고 마이너스 1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 놓고 계산을 해봤더니 좌변도 1이고 우변도 1이고 그렇게 해서 참이 되는 경우를 또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놓다가는 오히려 이제 발상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식이 참이 안 되게 하는 뭔가가 있을까? 하고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거지. 1을 넣어도 참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참이 되고 0을 넣어도 참이 되고 뭘 넣어도 다 참이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뭐 넣어갖고 참이 안 되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참이 너무 많으니까. 참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탐구 활동을 하는 것인데 결론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뭘 넣어도 항상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뭘 대입하여도 참이라는 거지. 아무거나 대입하여도 참이라는 거지. 그러면 x 값에 관계없이 참이라는 거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라는 거지. 그겁니다.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이 항상 참이라는 거거든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러자면은 미지수를 포함되어 있는 것도 항등식이고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도 항등식일 수 있어. 사실은 2 더하기 3은 5 이거 항상 참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지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의 대상이 아니야. 어쨌든지 간에 미지수를 뭔가 포함하고 있는 식이어야만 해. 2x 더하기 3은 2x 더하기 3. x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좌변하고 우변이 항상 같아져야 돼. 알겠니? 요게 항등식이야. 항등식이 되려면 뭐 있어야 된다 그랬지? 일단 문자 있어야 돼. 이건 문자가 없어서 항등식이라고 우리가 다루지 않아. 문자 있어야 되고 등식이니까 등호가 있어야 돼. 그리고 실제로 아무거나 넣었는데도 진짜 아무거나 넣어도 항상 참이어야 돼. 막 1에서 100까지 집어넣어서는 참인데 101을 넣었더니만 거짓이 됐어. 그건 항등식 아니야. 이해되죠? 거기까지. 자, 거기까지 이제 항등식의 뜻은 와닿았는데 그럼 항등식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여기로 넘어가거든.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제 말을 해요. 여기를
문자 A로 바꿔 쓰는 거야. 장난쳤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누군가가 여기를 장난스럽게 A로 바꿔 써놨어. 그러고는 친구가 친구에게 묻는 거죠. 야 친구야 이거 항등식인데 A가 얼마게? 하고 물어봐. A가 얼마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좀 전에 친구가 저걸 지우고 A로 바꿔 쓰기 전에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야 좀 전에 저기에 2가 있었잖아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잘 대답한 거지. 잘 대답한 거야. 잘 대답한 건데 그것은 좀 전에 봤던 기억에 의존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고 수학적인 방법에 따라 잘 대답한 것은 아니야. 자, 수학에서 잘 대답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항상 성립한다고? 그러면은 진짜 x에 뭘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x에 뭘 하나 넣어볼까? 그래서 마음에 드는 숫자 하나 읊어보자 이랬을 때 1을 누군가가 말을 했다. 그러면은 좌변은 a 더하기 3, 우변은 2 더하기 3 그렇게 해서 a 값을 방정식 계산하듯이 하면은 2라는 거 알아낼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대입을 해서 실제로 내가 몰랐던 개수, 요거 개수잖아요, 개수. 그죠?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친구가 이렇게 또 장난칠 수 있지. 이렇게 장난칠 수 있죠. 이번에는 누가 있던 자리를 슬쩍 지우고 B로 바꿔놨어. 그러면은 이 친구가 또 말을 해. 항등식인데 B 얼마게?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입니까? 와, 훌륭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서 대답한 거야? 아니면은 뭘 대입을 해서 알아낸 거야? 아니면 무슨 방법을 쓴 거야? 딱 봐도 이게 정답이야. 딱 봐도가 답인데 뭐냐면 뭘 넣어가지고 알아내는 방법도 가능한 반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해서 딱 보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도 비교해서 딱 보고 비교했더니 제가 3이어야겠는데 하고 알아내는 거. 요게 위정계수를 알아내는 또 다른 방법이야. 잠시만요. 저기 3이라는 것은 개수가 아니고 상수인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위정계수라는 것은 이제 문자 앞에 있는 개수뿐만 아니라 상수까지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문자 앞에 있는 개수뿐만 아니라 상수까지 통틀어서 하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2x 더하기 b는 2x 더하기 3에서 딱 보고 b가 3임을 알아내는 방법. 그걸 또 뭔가가 그럴듯하게 이름이 있어. 그리고 아까 전에 쌤이 했던 것처럼 x에 마음에 드는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수치를 x에 대입을 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용어 자체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응용 문제예요. 응용이 돼야 됩니다. 메모가 필요할 수도 있고 딱 보고 알 수도 있고 그건 몰라. 이래도 있어. 이게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래. 그러면은 a는 얼마이고 b는 얼마냐 이래 질문을 해. 너는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올래? 친구야,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나 좀 기다려줄게. 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a는 얼마고 b는 얼마인지. 물 마셔도 돼, 물 마셔도 되고 뭐 과자 부스러기 있으면 과자 부스러기 먹어도 되는데 뭐 안 먹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사탕 줄까? 사탕 필요한 사람? 줘? 필요한 사람? 단맛은 진리인데
자두맛 이거 맛있던데. 복숭아도 있네. 자, 잠오시면 물 잠깐 마시고 오든지 잠깐 일어서서 듣든지 뭐 방법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자, 이게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랍니다. x에 관한 항등식. 그 말은 x에 아무거나 내도 다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무 숫자나 넣고 싶은 거 넣어도 된다. 그렇게 해서 풀 수 있고 뭐 딱 봐서 푸는 방법이 가능한데 a 얼마입니까? a가 4라는 걸 눈치를 채웠네. 딱 봐서 풀었어? 아니면 x에 뭘 넣었어? 그냥 보고. 그렇죠. 저 때는 눈으로 그냥 딱 보고 푸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이것도 눈으로 딱 보고 풀기에 제일 좋은 거야.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여기가 이렇게 됐어. 이것도 딱 보고 풀 수 있을까? A는 얼마가 가능하죠? 2만 마이너스 2도 가능하죠. 그래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안 틀리고 싶으면 조금만 더 손을 써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안 틀리고 싶으면. 난 일일이 막 다 찾고 다 손으로 쓰는 타입이라서 암산하고 뭐 이런 거를 안 했습니다. 거의. 실제로 여러분 가르칠 때도 거의 암산을 안 합니다. 두고 보세요. 내가 암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암산을 하면 여러분 나이에는 빠릿빠릿하니까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 나보다. 근데 이 나이 먹으면은 암산하는 능력은 또 떨어져. 틀릴 가능성이 있어. 훨씬 높아져. 그러니까 안 틀리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지? 그럼 암산을 안 하는 게 좋아. 빨라지고 싶으면 그럼 암산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암산을 이럴 때는 하면 안 틀리고 이럴 때는 하면 틀리고 이런 뭔가 경험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중간 어딘가쯤까지 하면 돼. 딱 봐도 이거 지금 암산하면 틀릴 것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암산을 한다. 나는 틀려도 좋아 이런 사람인 거죠. 난 점수 안 올라가도 돼 이런 사람인 거지. 근데 나는 무조건 점수 받겠다 이러면은 이건 내가 암산하면 틀릴 수도 있겠어 하면 무조건 손으로 쓰는 거죠. 네, 그 차이뿐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봤을 때는. 그리하여 항등식에 대한 중요한 얘기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내가 예로 든 게 저게 지금 1차하고 1차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읽을 적에는 여기 2차도 있지 않습니까? 3차에도 성립해요. 4차에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차에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뭐 2차가 됐든 아니면 3차가 되었든 몇 차가 되었든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볼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해놓고는 이게 항등식이래.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항등식이 아니고 여기 이 자리에 방정식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내가 a, b, c를 구할 게 아니고 x를 구해야 되겠지, 그치? 여기가 방정식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나는 a, b, c가 아니고 x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이런 문구가 나올 수 있어. 임의의 x에 성립한다. 수학에서 이 임의라는 것은 모든이란 뜻입니다. 다른 과목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야. 다른 과목에서 임의의 사람에게 물어봐. 그런 표현 없거든. 수학책에만 나오는 표현이야.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게 다른 말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런 뜻이고요.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거 딱 읽어갖고 이거 뭐 아무거나 다 되네 이러면 항등식이야.
직접적인 표현 이럴 수도 있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건 너무 나이브한 거죠. 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은 x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abc를 구하는 것이다. a 얼마입니까? 그렇죠. b는요? c는요? 아주 좋습니다. 이 표현을 바꾸면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한쪽으로 모아, 한쪽으로 모아, 한쪽으로 모아.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 A, B, C가 변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A 얼마겠습니까? B는요? C는요? 그렇죠.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따박따박따박는 0 정리해놓고 개수형, 개수형, 상수형 요렇게 해야 합니다. 내림차순으로 따박따박따박 정리해놓고 는 0 해놓고 개수형, 개수형, 개수형 요렇게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류가 발생 안 해. 그래야지만 오류가 발생 안 해.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표현을 또 이래 바꿀 수 있겠네. 여기는 제곱하고 뭐 이래 놨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을 구하라. 최대값. 그러면은 B하고 C는 어떻게 보면은 고정된 값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A는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지. 루트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일 수도 있고. 그러면 최대를 구하라 그러면은 얘들은 고정돼 있으니까 이 둘 중에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문제인데 어느 거를 택해야 되나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어디? 위겠지. 위는 위에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등식을 다 공부했고요. 짠! 오늘 절반 정도 공부한 셈이고요. 어려운 예제는 뒤에 가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거 가서 하기로 하고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 조립제법 이런 거 하겠습니다. 어잉? 나머지 정리 저기 있네. 어떤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저기를 꼭 과거형으로 표현하더라. 수학책은 나누었을 때 나누면이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수학 문제를 읽어보면 항상 저희가 나누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일 거야 아마. 맞지? 나누면이 더 좋은 것 같은데 x-2로 나누면 몫이 q 나머지 r 이라고 하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항식의 나눗셈인데요. 실제로 나눗셈을 이제 여러분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마지막이 아닐까요? 자, 내림차순 정리하고 빈자리 있으면 비우고 그 다음에 여기 x 쓰고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빼면은 마이너스 3 이래 되죠? 나눗셈 다 되죠? 네. 그런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검산식이야. 검산식인데 검산식을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나누는 수 x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몫이 x입니다. x를 곱하고 그 다음 나머지 마이너스 3을 더하고 요래 쓰잖아요. 여기까지 한 거 알겠지? 너도 물 한 잔 마실래? 아 괜찮아.
쌤이 1년 반 만에 오랜만에 다시 운동을 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어제 운동 오전에 하고 간밤에 뻗었습니다. 원래 오랜만에 운동하면 뻗는 거 알지? 오랜만에 운동에 한 번 하면 뻗는 거 알잖아. 야, 여러분은 운동에 어떻게 하는지 나로 봤을 때는 존경이다, 존경. 제자리 멀리 뛰기 하고 오래 뛰고 단거리 뛰고 이거 다 어떻게 하니? 나는 어저께 불과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땡기기 이것만 1시간 하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뻗어가지고 어젯밤에 못 일어나겠더라 오늘 아침에. 그래도 이 악물고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다 학교 가고 공부 시작할 때쯤 일어나가지고 어른들이 대단히 게을러 학생보다. 학생들은 아침 7시에 못해도 7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고 맞자 밥도 먹고 가고 다 하잖아. 학생들이 더 뭐라고 해야 되나 활동적이고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해야 되지? 왜 부지런해. 어른들은 몸이 안 따라줘요 이제 갈수록. 오랜만에 운동했더니 여기 다 아파 여기 지금 환자야 내가. 자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건 목시고 여기 있는 게 목시고 여기는 나누는 수고 여기는 나머지고 여기는 나누어지는 수고 맞지요? 근데 이때 여기만 싹 가리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것도 안 주고 이렇게 해놨어. 나머지 구하래. R 구하래. R 구하래. R 얼마일까? 답이 맞는데 혹시 어떻게 구했는지를 궁금해. 좀 전에 여기다가 내가 -3 썼다가 지워가지고 다시 R이라고 해놨으니까 거기가 얼마였는지 기억해서 대답한 거야? 같아야 된다 이 말이지.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발언을 해서 이게 지금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 그게 앞에서 했던 말이랑 뭔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 좌변이랑 우변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었어 아까? 핵심어. 항등식이야. 좌변이랑 우변이 항상 같아야 돼. 이 검산식이 또 다른 표현이 뭐냐 하면 항등식이야. 항등식. 검산식의 또 다른 표현이 항등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머지 R을 구하려면 왼쪽과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R이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저게 미정계수에 해당되겠죠. R이 미정계수에 해당되는데 이 R을 구하는 방법이 오른쪽 왼쪽 비교하는 거 말고 또 뭐 하나 있었잖아. 딱 봐서 아는 거 말고 또 뭐 하나 있었잖아. 아무 X값이나 성립한댔으니까. 그렇지. X에 뭐 넣는 방법이 있었지. 그래서 실제로 아무거나 넣으면은 R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1 넣으면은 이렇게 해서 계산해가지고 계산해갖고 R 값 구할 수 있겠지. 그런데 말이야. 문제가 어떤 문제는 이렇게 준단 말이야. 뭐냐면은 여기에 나누어지는 수를 정확하게 식을 안 주고 fx를 이렇게 준단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달라집니까? 요거 달라지겠지. 그럼 요가 이렇게 바뀌어. fx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1을 집어넣으면 R을 알 수 있는 걸까 모르는 걸까? R을 알 수 있는 걸까 모르는 걸까? 알 수 있어? 없지. 왜 없느냐 하면 니도 모르지만 니도 모르거든. 모르는 게 두 개나 있어. A는 -1 더하기 B야. B를 어떻게 알아내? A는 -1 더하기 B야. B를 어떻게 알아내? A를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등식이고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건 맞는데 실제로 1이라는 숫자를 여기 넣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답 못 알아내. 못 알아내는 이유가 있죠. 못 알아내는 이유가 있죠.
누구 때문이지? 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만약에 얘만 없어진다면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랑 같기 때문에 알아낼 수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없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뭔가 x 값을 집어 넣어야 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 몫을 qx를 한다 했는데 이 자리도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이야. qx라고 했다라는 것은 나한테 최대한 다 감추겠다라는 얘기야. 나주어지는 식이 뭔지도 감추고 몫이 뭔지도 감추고 다 감추겠다라는 얘기야. 다 감춰놓고 내보고 이것만 구하래. 그러면은 넣을 수 있는 x 값이 이제 여러분 생각 속에는 뭐만 남은 것 같아? 1? 0? 0을 넣는다고 얘가 없어지나요? 2 넣으면 없어지는 거 맞지? 그게 위대한 발견이야. 얼마나 위대한 발견이면 그걸 사람들이 이게 아니지. 나머지 정리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생각이면 아이디어면. 피타고라스 정리 알지?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 통틀어 가지고 정리라는 이름이 붙은 지식이 그거 하나 아니니? 뭐 더 있나? 옛날에는 뭐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뭐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무슨 정리라는 이름 붙으니까 하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공통 수학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 전체 내용의 가장 기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거든. 다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정리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얘는 굉장한 애란 말이야. 미분 적분할 때도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머지를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좀 전에 요거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2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 아이디어를 누가 처음 냈다 이거지. 이게 너무 대단한 발상이라서. 자, 그러면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줬고 이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줬고 이제 여기에 나머지 r만 빨리 구하려면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x에 2를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동의하겠지. 그래서 대입하고 계산을 하면 r 값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나머지 정리야. 다항식에서 나머지만 빨리 구하는 방법. 요거를 조금 언어로 어렵게 설명하면 나누는 수 x 빼기 2 나누는 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대입하면 그러면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 있는 거야. 나누어지는 수 여기가 만약에 뭐 fx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여기가 나누는 수가 x 마이너스 알파고 그러면 여기가 x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만 빨리 구하려면은 뭐 넣어야 되는 거야? 이번에는 x에 뭐 넣어야 되는 거야? 알파 넣어야 되는 거지. 알파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게 답이라는 거고 또 한 번 더 이번에는 나누는 수가 분수꼴로 생겼어. ax 더하기 b 그러면 여기 나머지 빨리 구하려면 얘 0되는 x값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 0되는 x값을 찾아봐야지. 1차 방정식 계산해야지. 이걸 넣어야 되지.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면은 나머지가 빨리 나온다라는 방법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야. 다 이해됐지? 다 이해됐지?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도 얘기해. 좀 전에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였더라?
x-1을 좀 전에 나눴을 때 어? 3 아니고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지? 구하는 방법은 가르쳐 줬는데 뭐 대입하면 돼? 리을.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값 넣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나와? 그렇죠. 그러면은 x로 나누면은 나머지는 뭐가 나오지? 이번엔 뭐 대입해야 돼? 나누는 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넣으면 되지. 그럼 0이지. 나누는 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넣으면 되니까 1이었고 나누는 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니까 0이잖아. 이번엔 0을 넣어야 돼. 그럼 나머지 얼마 나와? 그렇죠. 나머지 빨리 구하는 방법 쉽지? 뭐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 분수로 가볼까? 2x-1로 나눈 나머지. 이건 좀 계산해야 된다. 놓고 계산할게요. 2분의 1 맞죠? 이거 뭐 계산하면 되겠지? 다 이해하셨죠? 나머지 빨리 구하는 거 했지? 자, 여기서 오늘 인수 정리 안 가고 나머지 정리까지 말 거거든요. 다음 요일에 인수 정리할 거야. 나머지 정리 내가 좀 더 설명할 게 많이 있습니다. 5분간 쉬었다 갈게요. 10분 쉴까? 10분? 10분 쉬었다 갈게요. 자, 계속해서 설명 갑니다.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거는 알았다. 이번에는 저기를 차수를 업 해보자. 오케이. 이것을 x-1로 나눴을 때 몫은 qx, 나머지는 rx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검산식을 세우면 는 qx는 곱하고 rx는 더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죠? 자, 추가로 더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나누는 수가 2차식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가 길어졌네. 3차가 되었어요. 이때 여기에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진짜 나눠버리는 겁니다. 이거 여전히 유효하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이거 전개해가지고 x 하면 빼면 마이너스 1하면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겠지? 빼면 안 끝났지? 마이너스 4 끝났지? 이렇게 하면은 몫이 x-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5란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나눗셈은 굉장히 강력하고 유리한 방법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 2차로 나눴는데 여기 곱하는 식이 몇 차일까요? 1차여야 합니다. 왜 1차여야 하나요? 물으면은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야 되는 상황이지. 나눗셈식, 검산식은 항등식이라고 했잖아. 좌변을 보니까 3차잖아. 우변도 3차여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1차가 되어야 2차랑 곱해져 가지고 3차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1차라는 거를 추측해내야 돼. 와,
이게 좀 특이하네. 그 다음에 지금 2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가 자기보다는 차수가 떨어져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나누는 것보다는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3차나 2차 이런 건 될 수 없고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됩니다. 다항식. 1차 이하 다항식이 돼요. 우리가 1차 이하라 하면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차 이하라 하면은 물론 A 값이 0이 아니면 1차가 되는 것이고요. A 값이 0이면 상수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A도 0이고 B도 0이면 나머지 자체가 0이 되니까 나누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직접 나눗셈을 해보든 안 해보든 여기가 1차 이하라는 것은 추측을 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자리를 ax 더하기 b라고 놓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이제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rx라고 하자 하면은 그 rx를 ax 플러스 b로 놓는 것이고요. 만약에 4차인데 3차로 나눴어. 그러면 나머지를 rx라고 하자면은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g보다 한 개 떨어지면 2차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2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때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으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내보고 저기 나머지를 구해달라는 게 요청이야. rx 구하라. 저렇게 나누지 않고 rx 구하라.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합니다. 뭐만 있으면 나머지 정리만 있으면 위에 있는데 나머지 정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요것만 있으면 우선은 x에 뭐 대입해 보면 좋겠어요?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값 보여요?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값 뭐 있어요? 2라고. 이 방정식 해가 하나만 있나? 하나 더 있잖아. 0도 있지. 그러니까 한 번은 0을 대입을 하고 한 번은 1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자자 갈게. 요거 지우기 좀 아깝다. x는 0 대입을 하면 보통 좌변식을 통으로 fx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f0은 5는 b 이래 되겠지. 이번에는 네가 물 한 잔 마시고 온다. 율 빨리. 부끄러운 거 아니다. 공부하다가 졸리는 친구 있으면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 다 이해하십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고3 교실에 지금은 이제 뭐 수능 끝났으니까 애들이 뭐 레슬링을 하든 뭐를 하든 아무 상관없어 선생님들은. 고3 교실에 고3 선생님들이 딱 봤을 때 고3 학생들 뭘로 보이는지 알아? 걔들 학생으로 안 보여. 이미 니하고 나하고 우리 학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빠이빠이. 마음속으로 이미 너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몇 시간만 있으면 뭐 며칠만 있으면 뭐 학교 밖으로 나갈 외부인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한참 고등학교 수능 치기 전에 애들 막 공부하고 있는 거 선생님 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졸고 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불쌍하다 혼자서 마음속으로 이걸 어떻게 도와줄까 봐 전전긍긍한다고 선생님들이. 그런데 수능 딱 끝나면 선생님들 입장이 바뀝니다. 안녕. 마음속으로 이미 떠나보냈어요. 안녕. 내가 학생 때도 딱 그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렇겠지 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을 대입을 하면 여기를 통으로 fx를 한다 했으니까 f1은 그 다음에 여기 1 대입해서 없어지고 a 더하기 b 이래 됩니다. 따라왔어요? 하나 빠졌네. 1을 대입을 하면 여기 계산을 안 했다. 잠깐만. 계산하면 1 빼기 2 빼기 3 더하기 5 1 여기 1 넣으면 0 여기 1 넣으면 a 더하기 b 이렇게 따라왔을까요? 어려운 거 없지?
자 이제 b가 5인 걸 알았네. 여기다 넣어.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인 거 알았네. 그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답을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4x 더하기 5 이게 나머지야. 오? 똑같네? 신기해! 이런 거지. 신기해. 나눗셈을 안 했는데도 나머지를 구하네? 신기해. 이런 거지. 그런데요, 요건 알아들었지? 그런데 요거 알아들었지? 근데 문제가 이래 나올 수 있어. 이래 나올 수 있어. 다 지우고 다 지우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나눴대? gx로. 그리고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대. 그래 놓고는 F0은 5, F1은 1 이렇게 식을 줬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나누어지는 수는 줬어. 그 다음에 나누는 수가 2차 다항식이래. 2차 다항식이고 그 다음에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F0이 5래. 그리고 F1이 1이래. 여기 있는 RX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답이 뭘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정답입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는 수도 안 주고 목도 안 주고 값만 2개 주고 나머지 구하라 하는데 나머지 구할 수 있어.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 2차로 나눴다 했지. 그럼 나머지가 몇 차겠어? 1차 이하. 그럼 뭐로 놔야 된다고 그랬지? ax 플러스 b. 그러고 나서 여기 f0이 5라는 것은 x에 0 대입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면 뭐 이게 b 나오겠지, 그지? 맞자? 마찬가지로 1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연립 계산해가지고 a값 b값 구할 수 있겠지? 뭐 그런 식으로 취지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당황하지 말라는 거지. 당황하지 말고 하나 더 가보자. 이번에는 이것도 안 줘. 이것도 안 주고 3차 다항식 fx가 있대. 그런데 최고차 계수가 1로 시작한대.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F1은 1이고 F2는 2고 F3은 3이래.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하고 물어보면 이 식에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거는 다항식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1 이런 뜻이지. 요거 보고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건 다항식 fx를 x-2로 나눈 나머지 2 이런 뜻이지. 이거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항식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3 이런 거잖아. 그러면 fx는 x-1, x-2, x-3 그 다음에 몫이 뭔가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걸로 나눴고 이걸로 나눴고 이걸로 나눴다는 말을 했는데 이걸 세 개를 한데 모아보는 거야. 모아보면은 세 개 한데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이까지 괜찮겠나? 여기가 조금 어려운 순간이야. 오늘의 마지막 순간이고 별의 순간이고 나머지 정리 어려운 내용인데 이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좀 단계적으로 쪽쪽쪽 보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도 끝이 아니야. 내신 시험 칠 때쯤 6개월 뒤에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론이 여기보다 좀 더 방대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나눴고 이걸로 나눴고 이걸로 나눴고 어쨌든 저거 세 개 몽땅 걸어가지고 뭔가 나눴으니까 이걸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3차로 나눴으니까 여기 나머지가 몇 차이야? 2차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말을 해줬거든. 여기 혹시 qx가 뭔지 아는 사람? 얘가 1차일까? 얘가 1차면은 얘랑 곱하면 몇 차 되지? 4차에서 그러니까 1차 아니야. 그럼 얘가 1차가 아니면 상수일 수 있겠네, 그지? 근데 이게 상수가 2일 수 있을까? 만약에 2면 곱하면은 여기가 이 자리가 이게 1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여기 이 값이 1이라는 거는 눈치를 챌 수 있어. 여기가 1이라는 건 눈치를 챌 수 있어. 자, 그리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나머지 정리니까 나머지 구하는데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1을 대입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이에요. 원래 성적이 잘 나오려면 이 마지막에 제일 힘들 때 거기서 버텨야 돼. 마지막을 잘 버텨야 돼. 4A 더하기 2B 더하기 C 그 다음에 9A 더하기 3B 더하기 C 따라왔어요? 1 대입, 2 대입, 3 대입. 이제 이거 세 개 연립방정식 계산해야 돼. 계산을 할 때 나는 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둘이 빼고 이렇게 둘이 빼. 특별한 일 없으면 그렇게 둘이 빼. 빼면은 3A 더하기 B는 1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빼면 5A 더하기 B는 1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제 감산해보자. A는 얼마이고 B는 얼마인가요? A는 괜찮아. 틀리는 건 아무 문제 없어. 0이죠. 딱 봐도 0이네. 얘 둘이 같다라는 얘기잖아. 3A랑 5A가. 그러면은 3A랑 5A랑 같다고 딱 등식을 놓아봐 마음속으로. 그럼 3A가 넘어가. 2A는 0, A는 0 이렇게 나오잖아. 자, A 0이고요. B는 1이겠죠. A가 0이고 B가 1이야. 그럼 C는 0이겠지. 자, 그러면 여기 이 모습으로 답을 쓰려면 저 자리에 답이 뭘까? RX가. X가 답인 거지. 제가 2차 이하라고 했지 반드시 2차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답이 X야.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우리 기본 문제 몇 개만 풀고 집에 갑니다. 어디로 가냐? 이건 내가 많이 풀어주면 좋겠는데 많이 풀어준다고 해서 좋은 선생이 아니에요. 뭐... 17번. 이게 모든 x와 y에 대해서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럼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면서 동시에 y에 대한 항등식. 아, 나 그거 싫어. 그러면 어떻게? y는 1 빼기 x로 고쳐가지고 여기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ax 제곱 bx 1-x c 1-x 제곱 2. 그러면 오롯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거든요. 달라? 처음부터 다른 걸 받았군. 왜 이래? 심화를 받은데. 뽑아줄게. 미안하다. 당황스럽네. 나 지금 귀 빨개졌지? 나 많이 당황했어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잠깐만. 그래서 8까지만. 예, 일단 계속 들으세요. 미안, 네 책이 다른 걸 받았네. 왜 한 개가 모자라지? 2개 받은 사람, 3개 받은 사람. 자, 계속 설명 갑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면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거든요. x에 대한 항등식. 그러고 나서 x에 0을 대입을 해볼까? 그러면 빵 그러면은 c는 2 맞죠? 그 다음에 x에 1을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은 a 빵 a는 2. 그러면은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 b만 구하면 되는데요. b 구하기 위해서 0도 아니고 1도 아닌 뭔가를 하나 넣어야 돼. 마이너스 1로 가자.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2 더하기 c 곱하기 4는 2 이렇게 되죠. 여기 a에다가 2 넣고 c에다가 2 넣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b 더하기 8은 0이니까 b는 4 구할 수 있지. 요래 하면 됩니다. 이렇게 미안할 때가. 자, 이렇게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 숙제돼요. 18번 보십시오. 이것이 x의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k의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은 k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그러면 k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모든 개수들이 다 0이 되어야 해. 상수까지 통틀어서. 항등식의 성질 그런 거 있었지? 기억나죠? 자, 정리합니다. x세제곱을 분배해서 여기다가 쓰고 x세제곱을 분배해서 k가 없는 애들 여기 모으고 포로 수용소야 한마디로. k 있는 애들 여기로 와, 없는 애들 여기로 와. 자, x는 k가 없네. 그럼 여기로 와. 마이너스 y 세제곱을 여기에 분배하고 여기에 분배하면 이렇게. 와, 이거 스케일이 좀 큰데. 어머나. 마이너스 y는 여기 마이너스 11k 여기
마이너스 7 여기까지 왔습니다. 따라왔죠?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은 11인 것 같고요. 여기도 식을 잘 보면 요렇게 있지. x세제곱 빼기 y세제곱. 그 다음에 요거 x 빼기 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11인 거 하나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11을 넣자. 그리하면 x 빼기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따라왔죠? 구하라는 게 곱이야. 그러면 내가 아는 곱셈 공식 하나 데려오면 됩니다. 곱셈 공식은요, 딱 그대로만 들어가면 항상 참이 보장되기 때문에 힘이 좋거든요. 자, 힘 좋은 친구 하나 데려옵니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힘 좋은 친구 하나 데려옵니다. 공식을 왜 외워야 되는지는 드러나죠. 힘 좋은 친구라서 내가 힘을 빌려 쓰려고. 자, 여기다 마이너스 4 대입하고 3번 곱하면 마이너스 64. 이 자리는 11. 요 자리에 마이너스 4 요거랑 곱하면 플러스 12 xy. xy는 넘어가면 12분의 마이너스 75. 이게 또 약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3으로 하면 4분의 마이너스 25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할 수 있겠지? 넘어가시고 26번 같은 거 풀 적에 저거 요거 구하려면은 전개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어떡하지? 아우 힘들겠다. 이 세제곱인데 3번 곱하면 돼요. 3번 곱하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뭐 요령을 조금 알려줄 수는 있으나 그 요령 사실 안 배워도 전개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요. 그에 비해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려면은 모든 문자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된다 그런 말이 했었지. 그래서 b는 x에도 1 넣고 y에도 1 넣고 z에도 1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b가 됩니다. 혹시 잊어먹었을까봐 그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다 x에 1 넣으면 되고요. 요거 요거 하나만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어려워 보이는 게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41번까지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잠깐만. 그렇다면 좀 전에 내가 세제곱짜리 요거 계산하는 거 조금 해볼게요. 요거 하고 오늘 마칠게. x 2개 있고 y가 하나 있어야 된다. x 빼기 3y 더하기 2z x 빼기 3y 더하기 2z x 빼기 3y 더하기 2z 이거 쭉 전개해서 이거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면은 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했을 적에 우선 이거하고 이거 둘이 계산을 할 적에 x 마이너스 3y 더하기 2z 더하기 x 요것도 마이너스 3y 더하기 2z 플러스 x 요 둘을 요렇게 고쳐볼 수 있겠지? 맞죠? 그러면은
이게 A 더하기 B 곱셈이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3i 더하기 2z 제곱 그 다음에 2배 마이너스 3i 더하기 2z x 더하기 x 제곱 이래 되죠? 따라오셨습니까? 합의 제곱을 전개한 거야. 자, 그런 다음 뒤에 이게 하나가 남어. 그러면은 x가 두 개 있고 y가 하나가 있는 항을 알아내고 싶으면 지금 이거를 요렇게 분배해 가지고는 나오지 않겠지. 여기 x가 없고 여기 x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안 나와. 그러면은 여기에 x가 없으니까 얘는 쓸모가 없다는 거 알 수 있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x가 하나가 있네. 그러니까 x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얘랑 곱셈을 해야 돼. 그걸 생각하면서 곱셈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x가 이미 두 개 다 있으니까 y만 하나 더 있으면 되니까 얘를 요거하고 곱셈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해가는데요. x를 여기다가 곱했다.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3y 더하기 2z. 그다음 녹색을 여기다 곱했다. 마이너스 3x 제곱 y. 자, 여기서 x 두 개, y 두 개는 요거하고 요거지. 걔네들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9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머리를 써서 전개하는 게 가능하고요. 사실상 이것도 확통의 선행 개념이 있으면 공식이 있습니다. 전개 안 하고 답을 알아내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배울 정도는 아니고 전개를 빠르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걸로 해오면 내 숙제 한 걸 해줘. 네. 다 한 거 학습지 여기 내고 가세요. 어? 아, 그래? 그게 내일이래. 내일 5시. 여기 내고 가십시오. 아이고, 자리도 반듯하게 주고. 이름 안 쓴 거 같은데? 아, 있네. 촬영 끝났습니다. 괜찮아요.